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죠. 스페셜티 산업기계 분야의 바브콕 앤 윌콕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편하게 B&W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이 B&W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움직였어요. 하루 만에 28%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거든요. 네, 마감가가 4.80달러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요. 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 뒤에 숨겨진 그 핵심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호재일지, 아니면 이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변화,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하는 신호탄인지, 그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B&W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대규모 프로젝트 소식 같아요. 규모가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응용 디지털,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는 회사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그 선행 계약이라고 하죠. LNTP, 리미티드 노티스드 프로시드, 이걸 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소식이 이번 주가 급등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핵심 촉매제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 15억 달러 규모의 선행 계약, 그러니까 LNTP 체결 소식이요. 이번 주가 급등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LNTP라는 게 단순히 진행 전 제한적 통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전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장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B&W 입장에서는 최종 계약이 딱 찍히기 전이라도 초기 설계라든지 필요한 자재 구매 같은 일부 중요한 작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이 프로젝트 정말 진행되는구나, 상당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기대감이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예비 계약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본 계약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 신호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가지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수주 하나를 더 따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B&W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발전 설비 제조사라는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잖아요. AI 혁명. 이 거대한 흐름의 정말 핵심적인 기반 시설, 즉 안정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뭐랄까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AI 혁명의 핵심 기반 시설 제공자라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B&W는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무려 160년 이상이나 쌓아온 그 증기 기술, 열발전 분야에 아주 깊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이 새로운 시대, AI 시대가 요구하는 그 필요성에 아주 성공적으로 딱 접목시킨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160년 기술력과 AI의 만남이라니 뭔가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계약 하나로 B&W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의 목록이죠. 여기에 30억 달러 이상이 더해졌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B&W가 가지고 있는 총 파이프라인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로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100억 달러요? 와, 네, 100억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커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00억 달러 파이프라인, 확실히 엄청난 규모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발전소 짓는 거랑은 뭔가 다른 B&W만의 특별한 강점이나 차별화된 기술 같은 게 있는 걸까요?
AI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정말 안정적으로 심장처럼 계속 뛰게 하려면 에너지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BMW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BMW의 핵심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BMW가 이번 프로젝트에 제안하는 솔루션이 바로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 솔루션이거든요. 자, AI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막대한 양의 전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저부하, 베이스로드 전력이라는 건데요. 기저부하 전력이요? 네, 기저부하.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전력을 의미해요. 전력망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전력이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AI 서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BMW가 제공하는 이 천연가스 기반 솔루션은요. AI 데이터 센터가 딱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환경 친화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간헐성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뚝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런 불안정성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BMW의 기술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변동성을 보완해주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BMW가 16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그 전통적인 발전 기술이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AI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요구사항과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오래된 기술이 미래 산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전통적인 기술력이 오히려 최첨단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결국 AI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장미패 청사진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BMW의 최근 재무 성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유망한 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면 그 성장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BMW의 3분기 재무 성과 발표는 이번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3분기 전체 매출액 자체는 일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매출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아,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핵심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아주 뚜렷하게 개선됐어요. 조정 이비타,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조정 이비타가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9%나 증가한 1,2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9%나요? 와, 엄청난 증가율인데요? 그렇죠. 59% 증가는 정말 상당한 개선이죠. 그리고 그냥 영업이익 자체도요. 작년 3분기에는 16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65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산해보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4배 이상이요? 단순히 매출 좀 덜 나온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 증가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BMW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비용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다시 말해 이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 자체가 본질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적인 개선이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잠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 목표 달성 여부와는 좀 별개로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소위 말하는 내실이죠. 이 내실이 훨씬 더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 수익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수주잔고인데요. 이 수주잔고 역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급증했어요. 금액으로는 3억 9,3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주 잔고도 56%나 늘었다고요? 이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이네요. 네, 아주 그렇죠. 수주잔고라는 게 뭡니까?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매출로는 인식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총합이잖아요.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미래 실적에. 따라서 이 수주잔고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B&W의 향후 실적 가시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고요. 또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B&W의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강한 신뢰,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지표가 된 셈이죠. 특히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15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LNTP 관련 금액 있잖아요. 이게 만약 최종 계약으로 확정되어서 향후 수주잔고에 반영된다면 그 규모는 정말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15억 달러가 아직 이 3분기 수주 잔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반영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수익성도 좋아지고 미래 먹거리인 수주 잔고까지 이렇게 크게 늘었다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보니까요. 재무구조 자체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도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렌 셜먼 호프라는 사업부를 약 2,900만 달러에 매각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도 일부 상환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런 움직임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뭐랄까 재정적으로 좀 군사를 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치들을 보면 B&W 경영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알렌 쇼먼 호프 사업부 매각 같은 자산 정리는요. 회사의 핵심 사업이 아닌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서 역량을 좀 더 핵심 분야에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이 매각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 그 대금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현금 확보와 핵심 역량 집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026 만기 채권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건 부채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여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봐야 해요. 부채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도 감소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회사의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채 상환 등을 통해 확보된 현금 유동성, 여유 자금은 앞서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다뤘던 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 즉 여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빚 갚는 걸 넘어서 미래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재무 활동들은 단순히 빚을 갚거나 자산을 파는 그런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을 미리 마련해 두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강력하고 시기적절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둘째, 실제 재무 성과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과 미래 수주 확보라는 내실을 확실히 다졌고 여기에 더해 재무 구조 개선 노력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또 동시에 작용하니까 시장이 드디어 이 기업의 어떤 잠재력, 변화를 제대로 알아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가가 하루 만에 28% 넘게 급등하고 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투어 매수 의견을 내거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의 그 뜨거운 반응은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28.34%라는 그 주가 상승률은요, 정말이지 시장 참여자들이 BMW를 더 이상 그냥 과거의 뭐랄까 전통적인 중공업 기업, 약간은 낡은 이미지의 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시장은 BMW를 그 뜨거운 AI 혁명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적인 큰 과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그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BMW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깊은 기술력이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딱 만나서 엄청난 시너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을 시장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극적인 전환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것이죠. 그러게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그럼 또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이게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모아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선순환 구조로 의미하는 거겠죠? 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BMW 사례에서 이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BMW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명확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그 전략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15억 달러 규모의 L&T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죠. 셋째, 이러한 전략과 실행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견고한 3분기 실적, 즉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급증이라는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전략, 실행, 실적이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시장이 드디어 움직인 거죠. 주가 급등과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 평가로 화답한 겁니다. 아, 전략, 실행, 실적,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 네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갔군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BMW의 명확한 전략,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이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28%가 넘는 그런 놀라운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타이밍과 내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요소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처럼 들리네요. 전략, 실행, 실적, 그리고 시장의 인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BMW의 이 사례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이 BMW의 최근 주가 급등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그냥 반짝하고 많은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 둘째,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급증 같은 실제 재무 건전성이 이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를 드디어 인지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MW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기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상당히 중대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중요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BMW 사례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소위 말하는 전통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현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나 시대적인 요구와 창의적으로 잘 결합시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고 기업의 가치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는 겁니다.
BMW는 무려 160년이 넘는 그 오래된 발전 기술을 가지고 지금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거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래된 역사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한 번쯤 우리 주변의 다른 전통 산업 분야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만나서 크게 변신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곳에 제2의 BMW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숨겨진 역량과 새로운 시대의 기회가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보는 통찰, 그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전통과 혁신의 성공적인 결합이 정말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MW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BMW가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처럼요. 앞으로 이 AI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에너지 관련 수요나 아니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생겨날까요? 예를 들자면 단순히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전력의 질,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효율성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거나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그 막대한 양의 폐허를 어떻게든 다시 활용하려는 그런 새로운 기술 수요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BMW나 혹은 그와 유사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과연 어떻게 포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미래의 산업 지용도를 가늠해 보는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